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지금 한일 갈등이 심각한데요. 문재인 정권, 일본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심지어 온갖 공을 들여왔던 북한까지 한마디로 외교적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 라인은 이번에도 또 유임시켰습니다. 사람도 물론 없지만 좌파 정권들은 특유의 철저히 자기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기업들은 지금 일본 수출 규제로 대체제 또 다른 부품 공급처를 찾아서 생존을 위해 난리법석인데 문재인 정권 반일 감정만 자극해놓고 원론적인 대책 외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나 또 북한의 한방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경제가 골병이 들고 있는데 아직 견딜만 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슬그머니 일본에 대한 맞대응 수위를 낮췄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국민에게 정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쪽발이 이 일본 놈들의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관계 정상화가 만일 되어도 양국 국민들의 이 깊어진 감정골은 그 후유증에 치유가 쉽지 않거든요. 정부가 애국이냐 매국이냐 이렇게 국민을 이분법으로 갈라치니까 전문가, 학자 그리고 기업가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일파로 자칫 몰릴 수 있거든요. 그 선동의 선봉했었던 조국을 야당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법무부 장관에 결국 지명했습니다. 국민 절반은 결국 무시해도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층만 결집하면 된다 이런 식이고요. 조국을 내년 총선에도 차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겨우 6개월짜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건데 제가 보건대 법무부 내부를 뒤엎고 자기 코드에 맞는 좌파 인사로 채우려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군을 한 명 더 늘려서 경력을 만들어주는 인사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미 청문회를 마친 후에 국회가 반대하는데도 16명이나 되는 강요급 인사를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조국 한 명쯤이야 더 임명해도 안 되겠나 야당 너그야 떠들든지 말든지 이게 아마 청와대 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나라 경영이 무슨 슈퍼마켓 경영도 아니고 참 큰일입니다. 저는 조국 내정자의 최근 SNS 발언이나 또 일본 관련 발언을 보면요. 좌파 세력들에게 제가 한번 차기 대권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충성선언의 사전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운명 공동체에 저도 몸을 싣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맹세라고 보고요. 본인은 속으로 교수하다가 정치하니까 훨씬 재미가 있네. 나라고 대통령 못할 것도 없지. 이쯤 저는 나갔다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50억대의 재력가에다가 강남 좌파 또 폴리패스 머지않아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깜짝 놀랄 충격적인 인간 이중성의 그 실상이 만천하에 저는 드러날 것으로 예견합니다. 벌써 25편의 논문을 표절했으면 싹이 노란 거 아닙니까?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요? 저는 그건 속임수라고 봅니다. 국민을 뭘로 보고 그것도 법수장을 이런 사람으로 앉히는지 이미 논문 표절은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판명났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켜보지요.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자료 제출 안 한다면서 언성 높이고 하면서 오전 내내 시간 끌다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청문회에 참여해놓고서는 우리는 임명을 반대한다 철회해라 이게 끝입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일찌감치 해체하고 새로 태어나야 할 이 정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고요? 시간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웃기지도 않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 엉터리 공천으로 들어간 이 쫄들 이들이 대다수인데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이들이 국회의원 한답시고 보수 결집 정권 탈환 운운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국민에게 죄를 짓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자유한국당 표 한번 보십시오. 겨우 20%를 넘었습니다. 숨은 지지층까지 다 합쳐도 이대로라면 겨우 30%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 또 차기 대선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아무런 변신도 못하는 불임 정당이 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한국당 표 군뱅이가 다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럭저럭 따뜻하거든요. 보수 세력만 잘 모으면 문재인 정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정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인사 대천명의 참신한 결단도 한번 하지 않고 그저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남북 문제가 난간에 봉착하고 예상 못했던 악재들이 지금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정권에 비상이 걸렸고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신음을 이래 해도 한국 땅만 보면 국민은 더 허탈해집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거치면서 호의호식해온 자격 안 되는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 모두 교체하십시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과감한 개혁을 했는데도 총선에 실패한다면 저는 그게 싹이 되어서 야당의 미래, 한국 정치의 미래를 열고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그 지점에 와 있거든요. 중도층의 국민 세력을 믿고 과감히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제 목리 그만 부리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총리 얘기도 살짝 나오는데요. 꿈 깨시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상징 조작하면서 정치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입지가 될 때 저울질 해보고 들어올 모양인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결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안보, 외교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특히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고 주가도 반토막 난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 총선 정권 재창출 플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역대 정부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국가 경제가 전부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좌파들의 이분법적 사고의 볼모가 되어서 중남미의 몰락한 정권들 짝도 날 수 있고요. 이들은 완전 패망할 때까지 골문 그런 것도 은폐하고 진정한 실체도 드러내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권 아마추어적인 국정 운영과 또 통일을 빌미로 하는 사회주의 실험, 이런 위험천만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야당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지요. 영혼의 깊은 소리는 맑게 갠 하늘 아래서가 아니면은 울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제대로 된 혁신에 저는 우리 국민이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선한 새정치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인가요?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Ist